아유, 오늘도 많이 오셨네요. 제가 금방 한 5분 전에 강의가 끝났어요. 5분 전에 밑에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사실 월요일 날 저희 월요일 날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거의 하게 되는 바람에 월요일 날 일정이 아주 굉장히 많네요. 네, 하여튼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NK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NK셀 줄기세포 아닙니다. 줄기세포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먼저 개념 잠깐 설명드릴게요. 줄기세포하고 NK세포하고 뭐가 틀리냐?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 분? 네? 줄기세포는 배양해서 태반에서 추출해서 배양해서 몸에다 넣는 거고, NK세포는 여기 오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자가 그 몸에서 피를 뽑아서 배양을 해서 투입을 하면은 암세포를 추적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본 것 같아요. 뭐냐? 그 썩은 나무에다 NK세포를 주면 썩은 부위만 먼저 도려냅니다. NK세포는 먼저 암세포, 썩는 부위 먼저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게 NK세포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들어가면 면역세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세균, 바이러스 등 악성세포를 제거하고 몰아내고 죽이고 하는 외부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면역세포는 혈액에 있습니다. 혈액은 우리 몸의 약 8%를 차지하고요. 그 혈액은 혈장과 혈구로 나눠집니다. 또 혈구는 백혈구와 적혈구로 나눠지는데 전체 혈액의 1%가 백혈구입니다. 이 8%의 1%가 아니고요. 혈액 전체의 1%,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이죠. 이게 백혈구고요. 이 백혈구에는 또 림프구가 약 20% 정도 있습니다. 그 1% 안에서의 20%입니다. 그 안에는 B세포, T세포,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NK세포는 1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양입니다. B세포, T세포도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특징이 있어요. 이 B세포, T세포는 암세포에서 반드시 신호를 줘야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한번 공격을 받으면 일단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숨어버립니다. 세 번째,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B세포, T세포는 한 번 공격을 당했던 암세포는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부족하죠. 그런데 NK세포는 스스로 인지해서 찾아냅니다. 숨어있는 놈, 도망가는 놈을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역할을 해요. 이따가 뒤편에 가시면은 그 영상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똘똘한 놈들은 쓰려면 부족하죠. 우리 몸에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러실 건데요. 우리 몸에 NK세포가 자연적으로 생성이 돼서 가지고 있는 게 약 1억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대부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손톱만한 크기, 이 손톱만한 크기의 암세포를 NK세포로 죽이려면 몇 개가 필요하냐면 10억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1억 개의 NK세포가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렇게 부족한 NK세포를 꺼집어내서 외부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몸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비타민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면 게 암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활성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암을 찾아내서 초기에 암을 죽여야 되는데요. 암이라는 게 하루 안에 이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암세포를 없애야지 결국 암이 예방이 됩니다. 초기에 발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초기에 발견해서 없애주는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몸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서 초기에 암이라는 걸 인식해서 먼저 가서 암을 죽일 수 있고, 암이라는 세포에서 암이라는 질병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세포가 바로 자연살해세포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는 우리 몸의 백혈구 안에 림프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NK세포가 하는 일은 바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는 그 감염이 되지 않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암세포가 처음 생기는 거하고 발생, 증식, 전이,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거 암이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NK세포는 먼저 그걸 인식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K세포를 우리 몸의 최점막에 있는 해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립 중에 퍼포린과 그란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보면 그 퍼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암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나 이온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폐쇄시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란자임이라는 효소에 넣어서 DNA를 다 잘라서 암세포 자체가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병대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기존에 그 암을 치료하는 방법과 또 면역세포를 치료하는 방법, 최근에 이제 병행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 왜 생길까요? 일반 세포까지 다 죽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하면 암세포 많이 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모조리 죽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면역세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암세포만 죽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 병행치료를 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도 역시 병행치료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병행치료가 지금 두 가지를 하니까 약 2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희 임상을 여태까지 후회를 보면 50배 이상의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병행치료를 많이 합니다. 2015년도에는 병행치료가 약 한 20% 정도 진행이 됐었고, 현재는 30%, 2022년도에는 40% 이상이 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2019년도 8월 2일 전 자료입니다. 왜 8월 2일이 중요하냐면 2019년도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도 세포 배양 치료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이제 한국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병행치료가 40%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어제 생로병사의 비밀에 나왔던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 대식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잡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면역세포가 잘 싸워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세계 의학계에서는 이 면역세포의 힘을 키워줌으로써 치명적인 암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4의 암치료법이라고 불리는 면역세포요법, 그 현 주소를 알아봅니다. 무려 10억 개의 암세포가 뭉쳐 있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매일 꾸준히 암세포가 자라 1000개에서 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암에 걸리진 않는다. 그 이유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 때문이다. 면역세포는 백혈구라고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림프구는 특공대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암세포와 바이러스를 죽인다. 림프구는 다시 B세포나 T세포, NK세포로 나뉜다. B세포와 T세포는 암세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싸울 수 있다. 그에 반해 NK세포는 스스로 암세포를 찾아내 죽이는 유일한 백혈이다. 방종원 씨의 치료법이 바로 NK세포를 이용하는 것이다. NK세포를 활성화시켜 몸에 주입하는 방법이다. 네. 조금 전에 주사약 투약할 때 그 파우치 보셨죠? 그 주사약 담는 파우치. 그 파우치를 보면 세포 배양이 많이 됐는지 적게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색깔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노란색. 네, 맞습니다. 배양이 많이 된 사람은 파우치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을 띱니다. 근데 배양이 많이 안 된 분들은 우유에다가 물 탄 것처럼 이게 뿌연 색깔이 띱니다. 사람마다 틀려요. 세포가 무조건 배양이 많이 됐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연세가 85세 정도 되셨어요. 이분한테 세포가 한 50억 개 배양이 됐다고 50억 개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 되겠네요. 네, 쇼크옵니다. 네, 그래서 연세에 따라서 세포를 넣는 양도 있어요. 맞춰야 됩니다. 네, 면역세포가 너무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쇼크가 오기 때문에 대부분 85세, 8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10억 개에서 15억 개 사이로만 처음에 시술을 합니다. 단계 개수를 늘려갑니다. NK세포 치료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 체열을 하는데 체열은 약 60cc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림프구와 혈장을 분리하고요. 배양을 한 다음에 알맹이만 수집하고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 투약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딱 2주가 걸려요.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제가 이제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지 공개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원심 분리기를 돌렸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그냥 막 아무 사람한테나 똑같이 돌리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돌려야 하냐?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원심 분리기를 돌리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2시간 반이 기본이에요. 2시간 반을 기준으로 해서 덜 돌리거나 더 돌리거나 하는데, 너무 많이 돌리면 NK세포가 죽습니다. 너무 적게 돌리면, 짧은 시간 돌리면 분리가 안 됩니다. 또 RPM,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면 NK세포가 부딪혀서 죽습니다. 또 너무 천천히 돌리면 분리가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질병에 따라, 성별에 따라서 또 다 방법이 틀립니다. 그런 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요. 또 자, 수집해서 충진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NK세포를 배양을 할 때 그 배양 키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휴대폰처럼. 요 앞에 이렇게 주둥이가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작은데요. NK세포가 배양이 딱 되면 위에는 NK세포로 쫙 차 있습니다.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배설물이라고 네네. 좀 유식하게 대답하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배양 키트에는 위쪽은 NK세포가 가득 차 있고요. 밑에 쪽에는 배설물로 가득 차 있어요. NK세포도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똑같습니다. 잘 먹는 녀석이 잘 쌉니다. 그리고 배양도 잘 됩니다. 그런데 수직 충진이 왜 중요하냐면, 자, 배설물까지 같이 충진을 했어요. 몸속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없어요. 손 들어보십시오. 네,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때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면, 주사를 맞을 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근데 혈관이 터져도 괜찮습니다. 입구에서 터지기 때문에 퍼렇게 멍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맹이만 수집을 해서 저희가 주사를 맞게 되죠. 자, 항염, 항균,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으로 저희가 테스트해 본 여러 가지 결과치들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제품 출시될 때 한번 써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임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나요? 네,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말 속에 답이 있으니까 잘 들으십시오. 이분은 대장암에 걸리신 분인데 수술 5개월 후에 폐하고 간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폐와 간도 절제 수술을 했고, 근데 또 림프에 또 전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화학요법, 항암 치료하시다가 포기했어요. 부작용으로. 그래서 NK세포로 5번 투여해서 이렇게 치료된 사례입니다. 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 제일 많이 걸린 암이 뭘까요? 네? 대장암. 네네네. 막 공명이 돼요. 막. 네,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에 대해서 콕 찍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암은 이동 경로가 있습니다. 이동 경로가 있는데 대장암, 장 쪽에 암이 걸리신 분은 그 다음에 어디로 전이가 되냐면 폐와 간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간으로 전이 됐어요. 어디로 갈까요? 그 다음. 네. 네, 맞습니다. 네, 쿡쿡 찔르시는 것도 보였고 다 보였습니다. 네, 림프로 전이 됩니다. 림프로. 그러면 사장님 처음 오셨죠? 네, 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로 전이가 됐어요. 폐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폐로 전이가 된 다음엔 뼈로 전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부연 설명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폐암이 걸리신 분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갈비뼈가 아프대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갈비뼈 쪽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느닷없이 종아리가 아프대요. 종아리뼈에 암세포가 자리 잡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이 이렇게 전이되는 이유는 혈액이 모세혈관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혈액 타고 암이 전이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은 이분은 재발성 간암입니다. 이렇게 암세포가 이렇게 사이즈가 줄은 겁니다. 3개월 치료했어요. 이분은 뇌종양인데 2번 투여 만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분은 완치되는데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이분은 완치되는데 2년 걸렸습니다.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사람마다 치료 속도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몇 번 NK세포 치료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세포가 배양되는 양도 틀리고 치료 속도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끝까지 끈기를 갖고 치료하셔서 완치가 되셨어요. 2년 만에.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분은 유방암 치료하셨는데 유방 절제 수술 후에 다발성으로 전이돼서 치료하신 사례입니다. 다발성 전이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암은 종양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발성 전이는 뭐냐면 곰팡이처럼 퍼지는 겁니다. 곰팡이처럼 퍼지는 암들은 참 방사선 치료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너무 범위가 얇고 넓어요. 그러면 방사선을 한번 잘못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항암 치료와 NK세포 치료 병행 치료해 주셨던 분입니다. 국제 현황을 잠깐 살펴드리겠습니다. 국제 현황은
미국이 1등, 일본이 2등, 한국이 3등이었는데 한국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1등입니다. 미국이 1등이었을 때는 어떤 거였었냐면 사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암에서 신호를 줘야만 공격하는 면역세포가 2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2개가 뭔가요? B세포, T세포. 아, 네네, 맞습니다. B세포, T세포가 면역세포 중에서 B세포, T세포가 암에서 신호를 줘야만 공격하는 세포죠. 그런데 미국이 1등을 했던 거는 뭐냐면 그 T세포를 가지고 유전자를 변이한 겁니다. 그래서 CAR-T세포라는 걸 개발했어요. 어디서 했냐면 존스 홉킨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문제냐? 일반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감자가 한 뿌리에서 요만한 게 10개가 만들어져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이 감자를 유전자 변이했더니 이만한 감자가 한 50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생산성이 엄청 좋죠.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괜찮으신데 저만 이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겁니다. 미국에서 개발했던 그 CAR-T 세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치료하셨어요. 지금 95세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 치료가 됐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치료 중에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 인증이 다 취소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서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한 게 면역세포 치료는 NK세포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NK세포만 연구했던 업체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1등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박수! 지금 타업체하고 잠깐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K세포 하는 곳이 꽤 있죠. 최근에 더 많아졌습니다. 2019년 8월 2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고 강남에만 한 20군데가 넘게 생겼어요. 자,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 NK세포 자기네들 배양 몇 개 한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하고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타업체에서 2억에서 3억 개 배양하고 저희는 20억에서 40억 개 배양하는데 이러실 수 있죠. 저희가 20억에서 40억 개 배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증명해 줄래?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 배양 결과를 이렇게 공개를 해드립니다. 이게 배양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거가 또 틀린 건데요. 요거예요. 다 틀립니다. 이분도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데 이거를 어떻게 공개해드리냐? 요 부분은 T세포, 요 부분은 NKT세포, 요 부분은 NK세포 자리입니다. 이렇게 NK세포 자리에 집중적으로 배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저희는 다 고객분들한테 다 드립니다. 이 휴대폰으로 전송을 다 해드려요. 왜 해드리겠어요? 저희는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신이 있으니까 해드립니다. 이렇게 배양 결과를 공개해서 다 드리는 경우는 현재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관에서는 못 줘요. 왜? 자기들이 얘기한 것만큼 배양 못합니다.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우리가 20억 개, 40억 개 배양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60억 개 해. 이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3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게 평균치냐? 두 번째, 그게 평균치라면 평균을 낼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제공해달라. 세 번째, 지금 이것처럼 팩서지를 공개해달라. 아무것도 공개해 주는 것 없었습니다. 저희는 다 해줬습니다. 이런 겁니다. 60억 개는 이거는 최고치예요. 저희는 최고치로 120억 개를 배양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120억 개가 저희가 목적하에 배양이 된 게 아니고요. 배양을 하다 보면 느닷없이 배양이 잘 되는 녀석들이 있어요. 저희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통은 한 사람이 아까 배양 키트 요만한 거 하나 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3개도 부족할 정도로 배양이 잘 되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세포는 환경을 느닷없이 적응을 잘하는 녀석이 나타나요. 이런 녀석은 너무 많이 배양이 돼요. 이거는 저희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배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이건 평균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평균치가 맞는지 확인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린다고 했죠. 이거는 요 검은 점들은 NK세포입니다. 이 빨간 거는 암세포입니다. 이거는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촬영한 거고요.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다음은 전자현미경으로 촬영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요 엠보싱, 요게 NK세포고요. 이 빨간 게 암세포입니다. 자, 아까 암세포 도망다니는 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있냐면 잘 보세요. 요놈 보십시오. 요놈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다시 요놈입니다. 이렇게 계속 도망다닙니다. 안 잡혀 먹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렇게 암세포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암세포들이 IQ가 3자리 숫자 같아요. 아주 잘 도망다니고요. 아주 잘 숨습니다. 심지어는 요놈 보시면 요놈은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죽은 척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요 녀석도 그렇고 요 녀석도 그렇고 색깔이 바뀌어 있죠. 색깔도 바뀌고 그 정도로 암세포들은 지능이 뛰어난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현미경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복창이 터집니다. 와, 이걸 왜 못 잡아먹지 이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암세포가 이렇게 작을 때에는 잘 도망다녀요. 영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못 도망다녀요. 몸이 둔해져요. 이렇게 커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커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예요. 근데 여기 현미경에서만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녀석들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니까 몸속에 떠다니는 암세포예요. 아까 이제 영상에도 잠깐 소개가 됐지만 우리 몸은 하루에 한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면역세포,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는 면역세포가 그 암세포를 죽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포입니다. 저희 현재 자동화 설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동탄에 저희가 1000평 아파트형 공장 분양받아서 저희 공사 진행하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 좀 좁더라고요. 그래서 200평을 추가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0평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쪽 GMP 시설 담당들하고 미팅 오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동탄에 공장을 진행하는 이유는 자동화 설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데, 자동화 설비 구축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격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연구원 한 명이 3명밖에 배양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동화 설비하면 맥스 300명까지 가능합니다. 또